결혼은 3년 전에 했고요. 남편은 저보다 한 살 많은 34살이고 저희 둘 사이에 아이는 아직 없습니다. 작년까진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차라리 다행인 듯 싶네요. 제가 이혼을 결심하게 된 건 2달 전이고요. 얼마 전까지 친정집에서 지내다가 최근 오피스텔 얻어서 혼자 나와 지냅니다. 어머는 계속 더 살아보라고 하시고요. 김장 때문에 무슨 이혼이냐며 펄쩍 뛰시는데 직접 겪어보지 않으셨으니 모르시겠죠. 혹시라도 아직 미혼인 분이 이걸 보신다면 처음 예비시댁에 도착했을 때 냉장고가 몇 대나 있는지 체크하세요.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고민도 많이 하시고요. 저도 시댁에 처음 갔을 때 좀 이상하긴 했는데 그냥 넘겼거든요. 처음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제일 먼저 냉장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방에 뭔가 엄청 많아 보였거든요. 김치 냉장고만 3대, 일반 냉장고 1대, 그리고 식탁이 조그맣게 하나 있었고요. 그렇다고 시댁 평수가 넓은 것도 아니라서 30평 정도 나오는 것 같았거든요. 뭐 거기까지야 경품으로 받으실 수도 있는 거고 김치 냉장고야 과일 보관하기도 좋고 이래저래 쓸모가 많으니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옷방에도 김치 냉장고가 있었어요. 그것도 2대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상한 느낌이 들긴 했습니다. 한 집에 김치 냉장고만 6대씩 놓는 건 흔한 장면이 아니잖아요. 참고로 마지막 1대는 결혼하고 1달 정도 지났을 때 안방에서 찾았습니다. 스탠드형이라서 처음엔 옷장인 줄 알았네요. 김치 냉장고가 유난히 많은 것 빼곤 다른 특이한 부분은 없어 보였습니다. 게다가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 거실 한가운데 상을 펼쳐놓으시고 말 그대로 상다리가 부러질 것처럼 차려주셨는데 엄청 감동받았거든요. 더구나 그땐 저의 가장 친한 친구가 예비시댁에서 홀대받는다고 하소연할 때라 어머님의 진수성찬을 받아보니 대접받는 기분이 들고 마냥 좋았죠. 물론 그때도 각종 김치가 차려져 있었지만 그걸 직접 담그셨다고는 전혀 상상도 못했네요. 저도 처음엔 시댁이 음식점을 하는 건가 아니면 남편은 외가 쪽이 하는 건가 궁금했는데 몇 번이나 물어봐도 전혀 관계없다고 했고 돌아가신 저희 시아버님은 공무원을 하셨었고요. 어머님은 나가서 일해보신 적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 저는 특이하다고만 생각했죠. 어머님을 처음 뵈었을 땐 저 앞에 앉으셔서는 제 앞에 반찬도 옮겨주시면서 잘해주셨거든요. 그때 제일 먼저 하신 이야기가 어머님이 시댁 제사를 싹 다 없애버리셨다고 1년에 8번이 넘는 제사였다면서 저보고 아무 걱정 말라고 하셨었네요. 당연히 그땐 듣자마자 엄청 좋았죠. 저희 친정집도 제사를 지내던 상황이어서 그게 얼마나 힘든지 옆에서 보고 자랐던 터라 듣자마자 깜짝 놀랐고요. 어머님은 계속 죽은 사람이 무슨 소용이냐고 산 사람에게 하나라도 더 챙겨주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그날 집에 오자마자 친정엄마에게 말씀드렸고 엄마는 엄청 부럽다고 하시면서 윗사람들이 먼저 바뀌어야 관습이 바뀐다고 아주 좋은 시어머니를 만난 것 같다고 하셨어요. 당연히 제 친구들도 부럽다고 난리였고요. 6대의 김치냉장고는 그렇게 잊어버렸네요. 당연히 결혼 준비도 순조로웠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29살이었고 남편은 30살이었어요. 결혼한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되었고 직업은 둘 다 평범한 직장인이어서 월급이면 모든 게 서로 비슷비슷했습니다. 저에겐 5살 많은 언니가 하나 있고 남편에겐 4살 어린 남동생이 있고요. 저희 언니는 엄청 일찍 27살에 결혼해서 애 2 낳고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도련님은 아직 미혼이고 부산 쪽에 있는 선박 관련 회사에 다닌다고 들었고요. 저희 부모님 모두 집에서 지내시고요. 아버지는 가끔 지인들 회사에 나가셔서 몇 달씩 근무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주 부유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엄청 쪼들려 지내지도 않았고요. 남들처럼 그냥 평범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결혼 준비하면서 예단이나 그런 건 없었고 시댁에서 2천 받고 저희 집에서 3천 해서 총 5천만 원 지원받아다가 제가 모은 5천만 원에 남편 6천을 더해서 은행 대출 끼고 인천 쪽에 있는 20평 정도 하는 신혼집을 얻었고요. 시댁은 예전부터 인천에서 지내셨다고 했고 저희 친정은 파주에 있어서 그리 거리도 멀지 않고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한창 신혼집을 찾으러 다닐 때도 어머님의 지인 덕분에 아주 괜찮은 조건으로 전셋집을 얻을 수 있었고요. 시댁하고 거리가 좀 가깝다는 게 조금 걸리긴 했지만 제사도 없다고 하셨고 명절이고 뭐고 다 소용없다고 하시길래 거기다가 가격도 괜찮으니 마다할 이유가 없다 생각했죠. 저희 남편이 엄청 좋아했으니까요. 그렇게 부랴부랴 준비해서 제 나이 30살이 되던 해 봄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신혼살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처음엔 정말 아무 불편함 없이 살았습니다. 오히려 가까이 지내 좋다고만 생각했죠. 남편 직장이 신혼집에서 조금 가깝기도 했고 퇴근 시간도 저보다 좀 더 빨라서 제가 신혼집에 도착하면 항상 남편이 먼저 와서 있었어요. 가끔 보면 식탁에 김치들도 보였고요. 남편이 퇴근하는 길에 가져왔다고 하더라고요. 김치도 한 종류가 아니라 여러 종류였는데 그중 저희 남편이 유독 좋아하던 김치가 다름 아닌 갈치김치였습니다. 처음엔 색깔도 좀 그렇고 갈치를 토막내서 넣었다길래 선뜻 손이 가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남편이 너무 맛있게 먹고 있길래 지나가면서 한번 집어 먹어보고는 저도 그때부터 갈치김치만 먹었습니다. 비린 맛이 있을 줄 알았는데 잘 사가서 그런지 전혀 없었고 다른 김치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시원한 맛이 일품이더라고요. 제 입맛이 점점 바뀌기 시작하자 남편도 신기했는지 저에게 이것저것 이야기를 해주는데 시어머님이 김치를 그렇게나 잘 담그신다고 동네에서도 엄청 유명하시다고 했어요. 저희 신혼집도 어찌 보면 김치로 구한 거라면서 그때 만난 부동산 아주머니도 저희 어머니 김치를 자주 받아 드셨다네요. 그렇다고 돈 받고 파신 것도 아니었고요. 가까운 사람들에게만 나눠주셨다면서 아주 귀한 김치를 먹는 거라고 남편이 저를 보며 씩 웃더군요. 그때 바보같이 저도 같이 웃었고요. 왜 그렇게 시댁에 김치 냉장고가 많았는지 점점 이해가 갔습니다. 그 많은 곳에 전부 김치가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한 종류의 김치가 아니라 여러 종류의 김치가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그게 무슨 소린가 싶었죠. 김치라고 해봐야 제가 알고 있는 건 배추김치, 깍두기, 부추김치 정도였거든요. 가끔 겉절이 정도 먹어보긴 했고 다른 김치는 식당에서나 봤으니까요. 근데 저희 시댁은 수준이 달랐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1년 정도 지났을 때 회사에 있는데 어머님께 전화가 왔어요. 저보고 언제 퇴근하냐고 물어보시면서 오는 길에 잠시 들렀다 가라고 하셨죠. 그땐 아무 생각 없이 알겠다고 하고 퇴근길에 시댁에 먼저 들렸는데 현관문을 열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거실이 아주 난장판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주방은 김치냉장고가 많아서 비좁아서 그러셨는지는 몰라도 거실에 대야를 펼쳐놓으시고는 갓김치를 담그고 계셨습니다. 그날 처음 안방에 있는 김치냉장고도 봤고요. 저희 남편이 총각 때 사드린 선물이라는데 스탠드형으로 옷장같이 생긴 김치냉장고는 실물로 보는 건 그때가 처음이었고요. 김치냉장고 중에 스탠드형이 비싸다고 하던데 거기엔 귀한 김치만 넣어놓으신다고 하셨어요. 그날 제가 7시 조금 넘어 도착했는데 가자마자 얼결에 뒷정리까지 다 하고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나니 밤 9시가 훌쩍 넘었더라고요. 그렇게 김치 한 통 들고 돌아왔고요. 처음엔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그래도 첫 김장치고는 금방 치른 듯해서 한편으로는 다행이라 생각했었는데 김장도 계절마다 하는 게 따로 있다네요. 저는 1년에 한 번 하는 줄 알았거든요. 얼마 뒤 퇴근하고 시댁에 도착하니 지난번과 정말 똑같은 광경을 봤고요. 갈 때마다 뒷정리를 하기 시작했고 저도 모든 게 처음이다 보니 이번이 마지막이겠지 했는데 정말 끝이 없었습니다. 그때마다 어머님이 예전에 말씀하셨던 우리 집은 제사 없다는 말씀이 떠올랐고요. 아니 이게 제사랑 다를 게 뭐가 있나 싶었습니다. 솔직히 제사는 주변에 하소연이라도 하지 4달 동안 김장만 3번 했다고 이야기하면 세상 누가 믿어주겠나요? 당장에 저보고 식당 운영하냐고 물어보겠죠. 그래서 도저히 이건 아닌 듯 싶어 남편에게 정말 자세하게 물어봤습니다. 시어머님이 1년에 김장을 몇 번이나 하시냐고 주로 어느 시기에 하는지 알려달라고 했는데 남편은 저를 한번 쓱 보더니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이러는 겁니다. 자기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하더군요. 먹어는 봤는데 해본 적은 없다면서 그냥 먹다가 떨어지면 더 담그시기도 하고 주변에 나눠주기도 하신다면서 워낙 베풀기 좋아하시는 성격이셔서 집에 있는 김치냉장고가 꽉 차는 일이 없다고 아주 뿌듯한 표정으로 웃는데 사기를 당하면 이런 느낌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초면부터 곧바로 제사 없다고 하시고 징수성찬을 차려주신 건가 생각이 나면서 그때부터 저도 피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님께 연락이 오면 야근이라고 했고 혹시라도 어머님이 찾아오실까 두려워 정말 뜻하지 않게 야근도 많이 했네요. 회사에서 많이 놀라더라고요. 저보고 결혼하고 나서 더 열심히 한다며 그런 모습 참 보기 좋다고 칭찬 듣는데 그때마다 속이 말이 아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이 직접 찾아오셨는데 밤 10시가 넘은 시각에 초인종을 누르시더니 저보고 요즘 많이 바쁘냐고 하시면서 그래도 다음 주 목요일은 시간을 좀 비우라고
돌아가신 너희 시아버지 생일이라고 그땐 무조건 와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순간 무슨 이야기인가 싶었죠. 돌아가신 시아버님 생신날이 왜 중요한지 3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원래 제사는 돌아가신 날에 하는 거잖아요. 남편은 제 옆에 오더니 벌써 아빠 생신날이냐며 시간 참 빠르다고 아무렇지도 않게 한마디 하고 마는 겁니다. 그렇게 시어머님은 말씀 끝나시자마자 현관문 닫고 가버리셨고요. 남편도 다시 거실로 들어가려 하는데 제가 허리춤을 붙잡고 물어봤습니다. 아니 제사 없다고 한 거 아니냐고. 어머님이 분명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죠. 그날 결혼 후 처음으로 다퉜습니다. 남편은 계속 제사가 아니라고 했고 그냥 돌아가신 아빠 생각해서 엄마가 생일상 준비해드리는 건데 저보고 왜 그렇게 예민하냐면서 제사는 아니라고만 했죠. 차라리 그냥 제사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아버지만 챙겨드리면 안 되겠냐고 좋게 이야기했으면 저도 넘겼겠지만 시어머니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아니라는 말만 되풀이하니 제가 얼마나 속이 터지겠나요. 그래서 한번 가봤어요. 대체 어떻게 하길래 남편이 그러는지 가서 제 눈으로 직접 보려고 했습니다. 그날 좀 일찍 퇴근해서 시댁에 갔고 거실에 깔아놓은 제사상을 보는데 보자마자 기가 막혔네요. 병풍도 있고 양쪽에 초도 하나씩 있고 심지어 향까지 준비되어 있는데 제가 제사를 안 지내본 것도 아니고 보자마자 어이가 없었죠. 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하시면서 빨리 주방으로 들어오라고 하시는데 그때 식탁 위에 준비된 음식을 보고는 정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김치만 8종류가 넣어 있더라고요. 그것도 고춧가루가 잔뜩 들어간 새빨간 김치들 뿐이었어요. 원래 제사상에는 고춧가루가 들어간 음식들은 올리지 않잖아요. 피해야 되는 재료들이 있다고 들었고 집안에 따라서는 가끔 김치도 올리긴 하는데 8종류는 너무 심했죠. 저렇게 해서는 돌아가신 아버님이 오실 수나 있을까 싶었는데 제가 멍하니 식탁을 쳐다보고 있자 어머님도 눈치채셨는지 너희 시아버지가 살아생전에 김치를 엄청 좋아하셨다. 특히 내가 만든 걸 잘 드셨지. 생일날 좋아하시는 걸 차려야 하지 않겠냐며 저보고 일단 옮기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옮기고 있는데 큰 대접에 김치를 담으셔서 그런지 하나하나가 엄청나게 무거웠어요. 뒤에서는 어머님이 서두르라고 난리셨고 남편은 아직 오지도 않은 상황이라 그날씨는 스타킹이 미끄러워서 그런지 살짝 미끄러지면서 들고 있던 김치를 놓쳤어요. 다행히 그릇도 깨지지 않았고 김치도 살짝 밖으로 빠져나온 상황이라 다시 얼른 주워 담으려고 했거든요. 그러자 어머님이 뒤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치시며 그걸 왜 다시 담냐며 당장 가져오라고 하시더니 제가 보는 앞에서 그걸 곧바로 버리시는 겁니다. 김치 냉장고가 많으셔서 그런지 거의 일주일을 먹을 만한 양이었는데 망설임 없이 음식물 봉투에 담아버리시더군요. 저는 또 멍하니 그걸 보고만 있었고요. 어머니는 김치를 다시 꺼내야겠다고 하시더니 다른 김치냉장고도 아니고 안방에 있는 스탠드형 김치냉장고에서 꺼내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자 가슴이 철렁했죠. 거긴 아끼는 김치만 보관하는 곳이었으니까요. 역시나 그날 집에 돌아가는 순간까지 제 옆에서 아깝다는 소리만 수천 번 하셨네요. 저도 그때 속이 상할 대로 상한 상황이라 그리고 제사 아니라고 하던 그 생일상도 결국엔 제사가 맞았고요. 향 피우고 정종까지 올리는데 김치가 많은 것 빼곤 다 똑같았으니까요. 그날 오자마자 남편과 또 한판 했습니다. 다음날 퇴근길에 마트에 들려서 피클이랑 단무지 사갖고 왔고요. 나는 이제 김치는 입에도 대지 않을 테니 자주 먹는 당신이나 직접 가서 어머님 김장 도와드리라고 나는 이제 그만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피클 먹어보니 먹을만 하더만요. 단무지도 아주 시원하니 맛있었고요. 그렇게 한 보름 정도 시간이 지나자 남편도 걱정이 많았는지 시어머니에게 뭐라 이야기하는 듯 했고 그렇게 어머님의 문자를 받아봤습니다. 이번에 시어머님의 지인이 엄청 맛 좋은 굴을 잔뜩 보내셨다면서 굴 좋아한다고 하지 않았냐고 저희 남편에게 들으셨다면서 이번에 아주 원 없이 먹어보자며 저보고 아무 때고 편할 때 오라고 하시는데 제가 사실 굴을 좋아하긴 했습니다. 문자만 봐도 입에 침이 고이긴 했어요. 그러면서 어머님의 문자 마지막 부분에 지난번에 소리 질렀던 게 마음에 걸리신다고 그런 글이 눈앞에 아른거리기도 했고요. 그래서 혼자 고민하다가 주말에 시댁에 가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원래 함께 가기로 했었다가 중간에 일이 생겨서 못 가게 되었고요. 어머님은 오히려 더 잘 되었다며 입 하나 줄었으니 마음껏 먹어보자고 옷도 편하게 입고 오라고 하셨죠. 그래서 편하게 입고 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집안에 바다 냄새가 가득했고 식탁 위에는 보란듯이 굴이 쌓여 있었어요. 아침부터 바쁘게 손질하셨는지
주방 한편에는 생굴도 한 접시 있었네요. 굴전이나 굴국 해주시는 줄 알았고요. 어머님은 저를 보자마자 빨리 식탁에 앉으라고 싱싱할 때 먹자며 그때부터 어머님과 함께 먹기 시작했는데 오랜만에 먹기도 했고 맛도 좋아서 정말 정신없이 먹었네요. 그렇게 한참 동안 털어놓고 있었는데 식탁 위에 있던 굴을 다 먹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어머님이 중간부터 점점 안 드시더니 굴이 점점 줄어들자 갑자기 멈추셨어요. 그리고는 그 바구니를 들고 가버리시는 겁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다른 음식을 하는 줄 알았죠. 어머님은 갑자기 분주하게 이것저것 꺼내시는데 갑자기 베란다로 바쁘게 가시더니 하얀 배추를 잔뜩 들고 오시는 겁니다. 곧이어 제가 익숙하게 봐왔던 형형색색의 대야들이 거실에 놓이는데 너무 기가 차서 말문이 막혔네요. 어머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께 여쭤봤습니다. 아니 어머님, 김장하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자 어머님은 저를 한번 쓱 보시더니 굴이 저렇게 좋은 게 들어왔는데 당연히 담궈야지. 저걸 보고만 있니? 하시는 겁니다. 그때 다시 한번 말문이 막혔고요. 제가 식탁에 가만히 앉아있자 어머님이 또 소리를 지르시면서 거기서 뭐 하냐고 빨리 와서 거들라며 해 떨어지기 전에 마무리 짓자고 하시는데 저는 일부러 더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자 어머님이 저보고 하기 싫으냐고 정신없이 굴 받아 먹을 때는 좋고 그깟 김장 좀 도와달라니 싫은 거냐며 소리치시길래 제가 그 자리에서 그냥 대놓고 하기 싫다고 말씀드렸어요. 지난 3년 동안 남들이 평생 할 김장은 다 해봤는데 당연히 싫다고 했죠. 어머님은 듣자마자 살짝 당황하시더니 그렇게 남들하고 똑같이 지내고 싶으면 왜 여태껏 아이 소식이 없냐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갑자기 임신 이야기를 하시냐고 그거랑 김장이랑 무슨 상관이냐고 했는데 어머님은 배추를 옮겨 담으시다가 멈추시더니 내가 그동안 손주 보고 싶다고 단 한 번이라도 잔소리한 적 있냐고 나도 너희들 생각해서 말 한마디 않고 참고 사는 게 많은데 김장을 혼자 다 하라는 것도 아니고 옆에서 그냥 좀 도와달라고 하는 건데 그게 그렇게 심한 부탁이냐고 하셨어요. 게다가 지난번에 그렇게 김치를 쏟았으면 당연히 채워 넣어야 맞는 거지. 네가 아무리 힘들고 어쩐다고 해도 시애미보다 속 끓이며 살겠냐고 다른 집 시애미들에 비해서는 나는 정말 보살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 순간 갑자기 혈압이 치솟았네요. 그래서 그런지 배가 아파오기 시작했고 몸에 열이 오르고 막 쑤시면서 급체한 건가 뭔가 싶었는데 나중에는 화장실까지 달려갔어요. 입덧도 아니고 그냥 다 쏟아내버렸고요. 어머님은 그런 저를 한심하다는 듯 보시더니 이젠 하다하다 꾀병을 부린다면서 쇼를 하려면 좀 제대로 하라고 어머님도 예전에 다 해봤던 거라며 웃으시는데 그땐 배가 너무 아파서 그런 어머님의 모습도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어머님께 여쭤봤거든요. 그 굴이 정말 싱싱한 거 맞냐고 굴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어머님은 버럭 화부터 내셨네요. 어머님은 멀쩡하게 아무렇지도 않은데 같이 먹어놓고 무슨 소리냐고 하셨습니다. 식은땀이 나고 몸이 덜덜 떨리면서 태어나서 처음 경험해보는 증상이라 덜컥 겁이 나기까지 했고요. 화장실에 주저앉아 남편에게 전화했고 남편은 받자마자 해맑게 웃으며 굴은 잘 먹었냐고 화해한 거냐면 묻는데 그 목소리 듣자마자 그냥 끊어버렸고요. 응급차를 부를까 어쩔까 고민하다가 동네 사람들 생각이 났고 근처 대부분이 다 어머님 지인들 뿐인데 그럼 어떤 소문이 나겠나요? 김장 피하려고 쇼한 며느리라고 하겠죠. 그래서 그냥 택시를 부르자고 생각했어요. 휴대폰으로 택시까지 불러놓고 거의 흐느적거리면서 화장실 문을 여는데 바로 앞에 어머님이 서 계셨고요. 한 손에는 물컵을 들고 계셨고 다른 한 손에는 식초 한 병을 들고 계시는데 그때 씩 웃으시며 그럼 살고 나면 되겠다고 식초 탄 물을 마시라고 하시는데 제가 꾀병을 부리는 줄 아셨는지 자꾸 저에게 식초를 들이미셨습니다. 빨리 이거 마시고 하던 일 마무리하자는데 실랑이를 벌이다 결국 제 옷에 다 쏟아버렸고요. 입안에서는 굴 냄새가 계속 올라오고 입고 있던 옷에서는 식초 냄새가 나고 정말 정신을 놓기 직전이었는데 택시가 도착한다고 전화가 오는 바람에 들고 온 가방만 챙겨 들고 거의 도망치듯 시댁에서 나왔네요. 응급실에 도착하니 식중독에 맞다고 하더군요. 저보고 뭘 먹었냐며 물어보길래 시댁에서 굴을 먹었다고 했고요. 그제야 저도 좀 마음이 놓여서 잠깐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눈을 떠보니 아까보다는 좀 나아진 듯 했고요. 그제야 핸드폰을 꺼내서 남편에게 알리고 저희 언니에게도 이야기했죠. 그렇게 한참 동안 핸드폰을 만지고 있었고 갑자기 커튼 건너편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데
의사 선생님이 묻는 질문에 엄청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더라고요. 그러니 더 궁금했죠. 게다가 의사 선생님이 식중독 어쩌고 하니 신기하기도 했고요. 요즘 식중독이 유행이구나 싶어서 어떤 사람이었나 슬쩍 커튼을 젖혔는데 저희 시어머님이 잔뜩 찌푸린 표정으로 배에 손을 올리며 누워 계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 어머니도 오셨어요? 이렇게 여쭤봤죠. 그러자 어머니는 방금 전까지 배에 손을 올리고 계셨는데 갑자기 이마를 짚으시면서 스트레스 때문에 두통이 심해져 왔다고 요즘 두통이 늘어서 걱정이라고 하셨어요. 그때 마침 의사 선생님이 다시 오셨고 저희 어머님께 제가 들었던 질문을 똑같이 물어보는데 그때 첫 마디가 어쩌다가 식중독에 걸리셨냐고 하는 겁니다. 어머님은 다시 커튼을 닫아버리셨고 엄청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시는 듯 했네요. 남편은 응급실에 오자마자 난리가 났고 그때도 어머님은 끝까지 두통이라고 식중독은 절대 아니라고 하셨어요. 저도 그냥 아무 소리도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얼마 뒤 어머님이 또 찾아오셨는데 이젠 저희 집 비밀번호도 하시는지 퇴근하고 집에 오니 식탁에 혼자 계시더군요. 저보고 그때 못한 김장 마무리하자며 이번에 굴을 다시 사왔다고 굴김치를 담그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전 곧바로 하지 않겠다고 못한다고 했고요. 어머님은 이번에도 불같이 화를 내셨어요. 남편도 그때 옆에서 다 보고 있었어요. 그때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어머님이 김장 담궈서 나눠주면 고마운 모습 보며 좋아하신다고 그걸 보람되게 느끼신다면서 그게 뭐가 나쁜 거냐고 하길래 그래서 제가 그럼 김장이 아니라 어머님은 취미생활을 하시는 건데 내가 왜 취미생활까지 도와드려야 하냐고 나도 직장이 있고 바쁘게 지내는데 우리 가족이 먹을 김치도 아니고 나는 절대로 못한다고 선을 그었죠. 다음날 어머님께 장문의 문자가 왔어요. 역시나 김장이었고 이번엔 다른 집 며느리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집 며느리가 도와주기로 했다고 저보고 같이 와서 배우라고 하시길래 그 순간 뭔가 정리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혼을 결심한 게 그때였어요. 남편에게 그만 살자고 이야기했고 친정 부모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절대 끝이 나지 않을 문제라고 앞으로 10년, 20년 참을 자신 없다고 그냥 여기서 정리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빠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고 엄마는 그게 무슨 소리냐고 하시며 고작 3년 살아보고 어찌 알겠냐고 왜 이리 성급하게 결정했냐고 하셨어요. 그때 언니와도 한참 동안 이야기했는데 절대 시어머니를 바꿀 생각하지 말라며 아예 굽히고 맞춰서 지내지 않고서는 앞으로 저만 계속 힘들 거라고 하더군요. 근데 그 말이 다 맞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와서 어머님을 무슨 수로 바꾸겠나요? 평생을 그렇게 지내오신 분인데요. 제가 적응하지 못하면 나오는 게 맞죠. 엄마는 계속 더 살아보라고 하시는데 그래서 오피스텔도 하나 얻은 거고요. 남편도 이젠 저에게 연락도 없고 어머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네가 참고 오던지 말던지 해라 분위기라 전날 법원에서 이혼 서류 받아다가 남편에게 전해주고 왔습니다. 너무 성급한 거 아니냐는 친정엄마 말씀이 자꾸 맴돌았지만 저는 정리하려고 합니다. 김장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이야기를 어릴 때 TV에서 몇 번 보긴 했었는데 요즘 같은 시대에 제가 김장 때문에 결혼 생활이 꼬일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네요. 이번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건 단순히 김장 문제가 아니라 집착이 있으신 것 같네요. 무엇보다 남편의 상황을 정확히 봐야 되는데 되려 냉장고를 하나 더 놔드렸다고 할 정도면 결혼 생활이 3년이든 3달이든 정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